여러분 안녕하세요. 141가입니다. 자, 전 시간에 이어서요. 밭조성, 농장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맞춤형 농사기술 어떻게 선택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얘기입니다. 밭조성이나 농장 조성할 때 이제 밭 규모라든가 농장 규모 아니면 이제 운영 방법, 이제 뭐 치유 농장이라든가 체험 농장 아니면 전업 농장 그렇게 다르겠죠. 그다음에 생산 품질, 뭐 품질도 가격하고 아니면 농업의 가치로서 평가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사 종류와 농사 기술 선택이 필요하다. 뭐 기술이 품질이고 품질이 또 우리가 이제 가격으로 연결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장 조성할 때 아니면 밭 조성할 때 뭐 치유적인 농업을 할 건가 아니면 생태적인 농업을 할 건가 아니면 생산량 농업으로 갈 건가 이런 것들이 농사 종류와 농사 기술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맛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바꿔내는 농사 아니면 이제 이렇게 속교성 퇴비 같은 거를 많이 아니면 화학비를 넣어서 이제 하는 농사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밭갈이 전체 않은 상태에서 이제 부분에 이제 부분경이라 그러죠. 그래서 모종이라든가 씨앗을 심는 이런 농사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제 완전 무경 상태 꽃같이 이제 멀쩡한 상태에서 농사 짓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눈에 봐도 이제 농사 그 농장이라든가 누가 있을 때 좀 다르지 않습니까? 뭐 생산 비용에서부터 품질에서부터요. 그러니까 농사 기술이 전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자, 농사 종류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공농 최근에 확산되고 있죠. 양액재배라 해서요. 가공토에다가 이제 시판되는 이제 양액을 넣어서 이제 키우는 뭐 최근에 보면 지금 보면 이제 딸기 같은 거 많이 하죠. 토마토라든가 파프리카라든가 뭐 여러 작물을 이제 뭐 채소라든가 안 하는 게 없죠. 그리고 널리 알려지는 화학농, 친환경, 그 다음에 유기농, 그 다음에 이제 자연농. 농업계에서는 지금 자연농을 인정을 안 한다는 우리가 수천 년의 그 농사가 자연농 아닙니까? 전통 농업이라 해서요. 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농사 종류나 농사 기술을 이 범주 안에 다 집어넣거든요. 저는 농사 종류 안에 또 농사 기술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제가 앞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생산 파동 이렇게 해서 이제 판교 완전 끝나서 이제 가락시장에 있으면서 치유적인 농업, 생태적인 농업을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 해서 이제 토양 자생력과 작물 자생력 그리고 생산성 높이는 농사 기술을 가야 된다. 근데 그런 농사같이 이제 새로 배우려니까요. 그래서 수많은 농가를 이제 제가 20대 중반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제가 이제 30대 후반까지 뭐 많은 곳을 다녔거든요. 뭐 소 키우는데, 돼지 키우는데, 채소 키우는데, 과수 키우는데 가서 뭐 제가 이제 뭐랄까 치유적인 농업을 하려면 거의 맞는 이제 토양 자성경의 농사 그런 흙살린 농사죠. 그런 거를 배우려니까 농가마다 농사 기술이 좀 다르다는 거죠. 화학농이라든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농사 기술을 나눌 수밖에 없는 처음에 몇 가지 나누면 한 몇 바가지로 나눴습니다. 그걸 분류하니까 너무 많죠. 또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줄이니까 100가지로 줄이고 100가지에서 50가지 줄이고 그 다음에 20가지로 줄였죠. 줄이니까 농사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다는 걸 이제 제가 이제 실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농사 기술을 배우는데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10년 전에 교육을 이제 많은 분들 요청해서 교육을 하려니까요. 20가지를 가져가지고 교육을 하니까 시간도 걸리지만 너무 난해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줄여야겠다 해가지고 5가지 줄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인공농은 1그룹이고요. 화학농이나 뭐 자연농, 친환경, 유기농도 2그룹에서부터 3그룹, 4그룹, 5그룹이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분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농업계라든가 지금 어떤 학자도 이렇게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임의로 제가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농사를 기술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류해서 쓴다는 거. 뭐 사용은 여러분이 선택하시고요. 뭐 이거를 공론화하고 뭐 이걸 가지고 뭐 틀렸다 맞았다 그렇게 평가받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농사 기술을 분류해서 한다는 거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화학농 농사 기술입니다. 어떻게 2그룹과 3그룹, 4그룹 나누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보시면 이제 화학농입니다. 이렇게 밭갈이하는 화학농 뭐 대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뭐 농가마다 농업에 따라서 이제 밭갈이 횟수는 다릅니다만은 이렇게 밭갈이 1년에 뭐 몇 번씩 2번 뭐 5번 10번씩 하는 그런 화학농 농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밭갈이 안 하는 전체 안 하고 이제 씨앗이라는 거 모종만 그곳에 가서 심는 부분경은 있죠. 이런 화학농도 있거든요. 멀칭하고요. 최근에 보면 외국 같은 게 캐나다든가 미국 같은데 이쪽으로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학농이지만은 밭갈이 전체 안 하는
사그룹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학농이라도 같은 이제 기술 범위로 하지만은 전혀 달라지는 거거든요. 왜? 생산 비용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토양 자생력, 작물 자생력 이런 생산성도 뭐 차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분류할 수밖에 없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분류하면 좋겠다 싶으면 분류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이제 제가 이제 친환경 유기입니다. 친환경 유기농도 보시면은 이제 밭갈이 1년에 몇 번 하죠. 보시면 이제 밑거름 넣고 이제 이런 우드집 탭이죠. 축분하고 섞은 탭입니다. 제가 이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면 이제 밭갈이 안 하고 이렇게 멀칭된 유기농 같은 대파를 키우는 농가인데 이런 차이가 있더라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오전에는 보시면 사그룹 농가 가서 방문했고 오후에는 이제 이그룹 농가 갔었습니다. 뭐 이그룹 농가 같은 경우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책도 쓰시고 강의도 많이 하시는 농가인데요. 두 농가 다 이제 보시면 실습생도 있더라고요. 2명씩 있었는데요. 보시면 이제 분명한 유기농이지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분류하지 않고는 안 되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유기농 하신다 그러면 뭐 그냥 그룹을 안 나눠도 되긴 되깁니다. 뭐 왜냐 그러면 이제 농업계에서 이렇게 하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농사 기술을 접근할 때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상그룹은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전통농업이라 그러죠. 한쪽에 밭갈이 앉아 한쪽에만 올리는 그러니까 2분의 1 경운이라 할까요? 노출된 상태에서 부분경운이라고 하는 상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상그룹입니다. 노출되죠. 흙이 노출된. 사그룹은 뭐냐면 유기 멀칭이고요. 그리고 부분경운이 되겠죠. 이런 차이가 있더라는 거. 그래서 2그룹과 상그룹, 사그룹 나눈다는 거. 자, 자연농도 우리가 보통 보면 자연농은 한 가지로 이제 많이들 얘기하고 나는 자연농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자연농에서도 이제 자연재배 뭐 제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뭐랄까요? 창안대에서만 하는 그 태평농법, 그 다음에 자연농법, 자연농업, 무경농법, 뭐 순환농법, 유기순환농법 뭐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수십 가지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제가 창안에서 하고 있는 거는 자연순환 유기농업에서 자연유기농이고요. 그러니까 자연농도 이렇게 많은데 거기다가 이제 기술이 자연재배하면 되게 보면 한 가지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게 안 나누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농가들 가보면요. 농사결이 다릅니다. 뭐 2그룹, 3그룹, 4그룹 안 나눌 수가 없는 게요. 제가 우리나라 이게 자연농 최근에 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서 보면 이제 각기 다르거든요. 제가 일본에 교육할 때 유기농가하고 이제 자연농 하신 분들이 일주일 내내 교육을 하는 혼자서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틀씩 뭐 주말마다 하는 그래서 쉬는 그 기간도 있으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에 해야 되거든요. 그때 도쿄에서 조금 위에 그 유명한 그 20여 년 되신 그 농가가 오셨습니다. 근데 그 자연재배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 같은 게 2그룹을 하시는 겁니다. 일본에 뭐 자연재배하면 뭐 보통 4그룹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2그룹 하는 농가도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왜 이런 식으로 나누지 않고 그냥 자연재배니까 자연재배로 인정했는데 그룹으로 나누니까 뭐냐 농사기술이 전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눌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또 이렇게 나눠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 있습니다. 저희 의견이니까요. 보시면 이제 이렇게 유기를 멀칭하고 이제 뭐랄까요 모종하는 씨앗을 심는 4그룹이 있고요. 밭갈이 안 하죠. 자 그쪽에 이제 그리고 보시면 이제 밭갈이 전체 하는 1년에 몇 번씩 밭갈이 하는 이제 자연농 2그룹의 자연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자연농이라 보기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또 전체 밭갈이 하는 아니면 부분경운하는 4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밭갈이 전체 하는 거 씨앗도 심지 않는 4그룹은 모종이라 씨앗을 심는데 이거는 씨앗을 직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거거든요. 이게 5그룹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경운 농사고요. 4그룹 같은 게 부분경운 농사. 되게 보면 이제 부분경운 농사를 무경운 농사다 하는데 이렇게 무경운과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 또 얘가 있더라는 것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세계 선진 농업은 어떻게 되는지 다음 시 계속 다룰 겁니다만은 보시면 이제 지금 세계 선진 농업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남아공 이렇게 유럽에서 이렇게 쪽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100헥타, 1000헥타도요. 4그룹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지금 현재 농업이 이렇게 변하고 있고 제가 이제 10년 전에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하느냐 이런 뭐 농사 어떻게 하느냐 했습니다. 제가 뭐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에서 많이 알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세계 선진 농업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